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입니다. 평소에 혈압약 드시면서 몸에 좋으라고 한약이나 홍삼, 오메가3 같은 영양제 챙기시죠? 그런데 이 조합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해 서울 시내 종합병원에 입원한 70대 이상 환자 중 무려 27%가 약물 상호작용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83%가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건강보조제나 한약을 함께 드셨다는 점입니다. 잠깐, 그럼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혈압약 드시면서 홍삼이나 마늘즙 혹은 한약을 함께 드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굉장히 흔합니다. 혈압약은 혈류를 낮춰서 심장 부담을 줄이는 약인데 특정 한약이나 영양제 성분이 이 효과를 과도하게 증폭시키거나 반대로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한약은 자연에서 나온 거니까 안전하다, 영양제는 보조식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나온 독버섯도 자연산이고 강력한 약효를 가진 한약 재료들도 모두 자연산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분들은 간과 신장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서 약물 대사 능력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그래서 같은 용량이라도 더 강하게, 더 오래 작용하게 되죠. 76세 이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냥 몸 좀 보신하려고 한약을 먹었을 뿐이었어요. 혈압도 좋고 손발이 차서 아는 사람이 지어줬다길래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숨이 막혀서 쓰러졌어요. 그 전까지 혈압약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5년째 먹고 있었거든요. 로사르탄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였어요. 혈압도 잘 조절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고 119 부르는 것도 겨우겨우. 담당 의사의 설명입니다. 할머니의 혈압이 정상치 120에서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심박수도 40 이하로 내려가면서 쇼크가 왔어요. 조사해보니 드시던 혈압약과 한약 성분이 상호작용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한약에 들어있던 감초 성분이 문제였어요. 감초는 체내 칼륨 수치를 떨어뜨리고 나트륨을 증가시키는데 이때 혈압약의 효과가 급격히 증폭되면서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이말순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한약원에서는 몸에 좋은 약이라고만 하셨어요. 사실 저도 혈압약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미처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한약이나 건강식품이라도 복용 전에 약사나 의사에게 상담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꼭 자세히 알려야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해서 경우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한방 전문가에게 함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합이 위험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성분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메모하시거나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첫 번째 위험 조합입니다. 혈압 강화제와 감초압류, 한약의 조합입니다. 해당 혈압약은 암로디핀, 로사르탄, 발사르탄, 텔미사르탄 등입니다. 위험 증상으로는 부종, 저혈압, 부정맥, 근육 약화가 있습니다. 작용 원리는 감초가 체내 미네랄 밸런스를 깨뜨려 혈압약 효과를 급증시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는 3일간 복용 후 혈압이 60에 40까지 하락해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이송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조합입니다. 혈압약과 홍삼의 조합입니다. 위험도는 별 4개 수준입니다. 증상으로는 혈압의 급격한 상승과 하강 반복, 두통,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홍삼은 혈압을 올리는 성분과 내리는 성분이 동시에 있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권장사항으로는 혈압약 복용자는 홍삼 대신 일반 인삼차나 도라지차를 권장합니다. 세 번째 위험 조합입니다. 혈압약과 은행잎 추출물의 조합입니다. 주요 위험은 출혈 위험 증가와 혈압 불안정입니다. 특히 위험한 경우는 아스피린이나 오아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증상으로는 멍이 쉽게 들고 코피가 자주 나며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험 조합입니다. 혈압약과 오메가3 고용량의 조합입니다. 안전 용량은 하루 1000mg 이하입니다. 위험 용량은 하루 3000mg 이상입니다. 증상으로는 과다 복용 시 출혈, 심박수 저하, 혈압 급락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생선 기름 캡슐 여러 개를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조합입니다. 혈압약과 마늘 추출물의 조합입니다. 일반 마늘 요리는 안전하지만 농축 마늘 제품은 위험합니다. 증상으로는 위장장애, 혈압 급락,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구분법으로는 마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캡슐형 제품이 더 위험합니다.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첫째, 심박수가 40 이하이거나 120 이상일 때, 즉 평소와 30 이상 차이가 날 때입니다. 둘째, 혈압이 90에 60 이하이거나 180에 110 이상일 때입니다. 셋째, 심한 어지럼증으로 걷기 어려울 때입니다. 넷째, 가슴 통증이나 답답함이 있을 때입니다. 다섯째, 호흡 곤란이 있을 때입니다. 여섯째,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질 때입니다. 응급실 가기 전 준비사항입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물과 보조제를 봉지에 담아서 가져가세요. 언제부터 무엇을 얼마나 복용했는지 메모해 두세요.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가족 연락처를 준비해 두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조언입니다. 응급실에서는 약물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은 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68세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난 그냥 혈압약만 먹었어요. 암로디핀이라고. 5mg짜리를 아침에 하나씩. 5년째 먹고 있었는데 별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동네 모임에서 흑마늘 진액 좋다길래 혈관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컵으로 한 잔씩 마셔댔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일주일 10일.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섰는데 쓰러질 뻔했어요. 박영희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혈압을 재봤더니 평소에 130에 80 정도 나오던 게 90에 50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흑마늘 끊고 병원 갔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흑마늘이 혈액순환을 너무 좋게 만들어서 혈압약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났다고. 자연식품도 약이다라고 하시면서요. 담당 의사의 설명입니다. 흑마늘은 일반 마늘보다 알리신 성분이 10배 이상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강해서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액상 형태로 된 흑마늘 제품은 흡수가 빨라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환자분처럼 컵으로 마신다면 농축도가 높은 제품을 대량으로 섭취한 셈이죠. 시중에 나와 있는 흑마늘 제품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생 흑마늘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하루 2에서 3쪽 정도면 됩니다. 흑마늘 분말은 농축도가 중간 정도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흑마늘 진액은 가장 위험하며 농축도가 최고입니다. 흑마늘 캡슐은 제품마다 차이가 크므로 성분표 확인이 필수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제품에 혈압약 복용자 주의라는 경고문이 없다는 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강력한 양리작용을 하는 거죠.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는 식품들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주의가 필요한 식품들입니다. 소량 섭취 시에 해당합니다. 마늘과 흑마늘은 하루 2에서 3쪽까지는 안전합니다. 양파는 요리용으로 사용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녹차는 하루 2에서 3잔까지 괜찮습니다. 도라지는 차로 우려서 마시는 정도면 됩니다. 2단계는 경고가 필요한 식품들입니다. 농축 제품에 해당합니다. 은행잎 추출물, 특히 독일산 고농축 제품이 그렇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하루 100mg 이상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메가3는 하루 2000mg 이상 복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마그네슘 고용량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계는 위험한 식품들입니다. 즉시 중단을 권장합니다. 감초 함유 한약은 모든 형태가 위험합니다. 홍삼 농축액, 특히 6년근 이상 제품이 위험합니다. 흑마늘 진액은 모든 브랜드가 위험합니다. 혈관 청소 복합제, 즉 여러 성분이 혼합된 제품들도 위험합니다. 이 식품들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혈압 조절이 이미 필요한 분에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농축이라는 단어가 붙은 제품들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안전하던 성분도 10배, 20배 농축하면 약물과 같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82세 한춘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가 홍삼 캡슐 보내줘서 좋은 거라니까 약 먹는 김에 같이 먹었어요. 아침에 혈압약 먹고 홍삼 캡슐도 2알씩. 한 달쯤 지나서 혈압이 너무 오락가락해져서 아침에 재면 높고 저녁에 재면 낮고 어떨 때는 180까지 올라가고 어떨 때는 100 밑으로 떨어지고 응급실도 2번 갔어요. 한 번은 혈압이 너무 높아서 한 번은 너무 낮아서. 그런데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장내과 전문의의 설명입니다. 홍삼의 특성상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홍삼에는 혈압을 올리는 진세노사이드 성분과 혈압을 내리는 사포닌 성분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문제는 이 두 성분의 작용 시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혈압을 올리는 성분은 빠르게 작용하고 내리는 성분은 천천히 작용해서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홍삼은 혈압을 낮추는 성분도 있지만 동시에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특히 6년근 홍삼은 사포닌 함량이 높아서 혈압약의 효과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혈압이 안정되지 않은 분이 드시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홍삼 복용 후 혈압 변화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용 1시간 후에는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는 교감신경 자극 때문입니다. 복용 3에서 4시간 후에는 혈압 하강이 시작됩니다. 이는 사포닌 작용 때문입니다. 복용 6에서 8시간 후에는 최저점에 도달합니다. 복용 12시간 후에는 다시 상승이 시작됩니다. 이런 패턴이 매일 반복되면서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혈압약으로 안정화된 혈관이 다시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어서 시니어가 꼭 기억할 7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시간 간격 지키기입니다. 혈압약과 한약이나 영양제를 같은 시간에 드시지 마세요.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고 더 안전하게는 6시간 간격을 두세요. 두 번째 원칙은 전문가 상담 필수입니다. 한약이나 홍삼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문의하세요. 세 번째 원칙은 몸의 신호 놓치지 않기입니다. 몸에 특별한 변화, 즉 어지럼이나 두근거림, 구역질이 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네 번째 원칙은 모든 것을 알리기입니다. 처방전 없는 건강식품이라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은 기록 습관화입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과 보조제를 하나의 노트에 기록해서 병원 갈 때 가져가세요. 여섯 번째 원칙은 정품 확인입니다. 한약은 반드시 정식 한의원에서, 영양제는 식약처 인증 제품으로 구매하세요. 일곱 번째 원칙은 응급 상황 대비입니다. 가족들에게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알려두고 응급 연락처를 준비해 두세요. 시니어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한약은 몸에 좋다는 생각,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한약도 강력한 약입니다.
건강보조식품도 모두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약물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던 것도 나이가 들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연산이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독버섯도 자연산이고 보고독도 자연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점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보조제, 한약, 영양제를 전문가에게 알리세요. 그리고 약과 한약 조합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안전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혹시라도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가족이 계신다면 꼭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한약이나 건강보조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정보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